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제 8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8강 수업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근거 규정을 둔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해당 부분과 관련된 핵심 이론, 핵심 기출을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경찰 장비 의의를 밝히면서 이러한 경찰 장비는 그 종류가 경찰 장구,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기타 장비, 여러분들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 경찰 장비가 우리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장비를 우리는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찰 장비는 위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사용 기준, 사용 방법, 요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통령령이 바로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8강 수업에서 위해성 경찰 장비,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경찰 장구의 사용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죠? 여러분 경찰 장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도 있죠.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 봉, 호신용 경봉도 있죠. 자, 다음 여러분들 전자충격기, 그 다음 방패, 전자방패. 즉 이러한 경찰 장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러분들 개인의 휴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찰 장구 중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갑의 사용 기준입니다. 여러분 수갑은요, 첫 번째 영장을 집행할 때 여러분들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장 중에는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 여러분 이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자, 다음 여러분들 법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장 집행 등에 따라서 또는 자, 여기 보시면 범죄자나 또는 피의자를 호송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수용할 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수갑은 영장 집행 플러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 자, 다음 여러분들 호송할 때, 그리고 수용할 때.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기준을 살펴본 거죠.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갑 등은 자살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은 먼저 범인, 자 다음 술에 취한 사람,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죠. 자, 다음 여러분들 정신 착란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범죄인이 체포되고 나면 뭐 억울하거나 또는 뭐 삶을 포기해서 자살 시도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 있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고 또 스스로에게 자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 이 사람들이 자살 또는 자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해당 경찰관이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를 대상으로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 포승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경찰관은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경찰장구 중에서 수갑, 포승 등의 사용 기준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수갑, 포승 사용 기준은 첫 번째, 영장집행, 신체의 자유구속, 호송, 수용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 이러한 수갑, 포승 등은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의 자살 시도,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살 시도와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 포승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경찰장구 중에서 바로 경찰봉, 호신용 경봉을 언제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 경찰봉과 호신용 경봉, 결론은 여러분들 봉봉이죠. 여러분 이 봉봉은 불법 집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관은 불법 집회, 불법 시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가 있을 때 이 집회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 이러한 곳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잘 보세요. 수갑, 포승, 여러분 사용 기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 집행, 자유구속, 수용, 호송.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여러분 수갑, 포승 등은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 시도 또는 자해 시도. 자, 그런데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여러분들 언제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집회 그리고 불법 시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 장구 중에 전기 또는 전류의 흐름이 있는 전자 충격기 등의 사용 제한이에요. 여러분 이 전자 충격기 그리고 또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 방패죠.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은요 먼저 14세 미만의 자, 여러분 14세 이하의 자 아닙니다. 14세 미만의 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임산부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류 흐름 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4세 미만의 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류 흐름을 할 수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임산부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 임산부가 잉태하고 있는 태아의 생명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는 전자충격기와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테이저건, 여러분 테이저건도 일종의 전자충격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다만 전극침 총처럼 전극침 발사장치를 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테이저건을 쓸 때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 제한과 관련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게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숙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찰 장구와 관련된 사용 기준을 살펴봤어요. 위에 선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대통령령에서 일단 경찰 장구의 사용 기준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장비 중에 경찰 장구의 사용 기준을 살펴봤죠.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 무기의 사용 기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셔야죠. 무기 대표적으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했죠. 물론 여러분들 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산탄, 유탄, 박격포, 크레모아, 수류탄 여러 종류 있었죠. 자, 이러한 무기는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찰 장비였죠. 자, 그러면 무기 사용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총기예요. 먼저 총기 사용을 경고해야 됩니다. 자,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권총, 소총 발사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총, 소총은 최후 수단성의 원칙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죠. 자, 그래서 권총,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는 먼저 여러분들 구두로 경고한다.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경고한다.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원칙이고요. 만약에 구두 경고, 공포탄 사용 경고를 할 수 없는 매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미리 대비할 시간도 없이 범죄자가 경찰관을 급습한다. 이때는 여러분들 구두 경고, 공포탄 사용 경고 여러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다. 결론은 구두 경고, 공포탄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인질 사건, 간첩 사건, 테러 사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분 상식이죠. 인질범, 테러범, 간첩범 이런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여러분들 여유롭게 구두 경고한다, 공포탄 사격 경고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총기 사용 경고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적 선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권총과 소총 이것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죠. 자, 경찰관은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범죄와 무관한, 이런 범죄와 무관하니까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할 때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폭발물로 위협한다.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몸에 폭발물 같은 거 두르고 위협하는 경우 있죠. 이건 여러분들 테러예요, 테러.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원칙은 당연히 여러분들 권총, 소총 사용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 예외라기보다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경찰관이 14세 미만의 자. 자, 다음 임산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가 원칙 여러분 권총과 소총은 14세 미만자 임산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총을 들고 있다. 또는 이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권총 또는 소총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게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반대로 해석하면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면 14세 미만이든 임산부든 권총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2번도 우리 시험에 빈출 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핵심 기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반드시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할 때에도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찰 장구에 이어서 무기, 특히 권총, 소총의 사용 기준을 살펴봤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권총 또는 소총 사용 시 안전수칙. 총구는 공중을 향해 있어야죠. 자, 실탄을 장전할 때에는 안전장치 장착해야죠. 자,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합니다. 자, 그런데 대간첩 작전 같은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권총, 소총 사용해서 누군가를 겨눌 때는 대부분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는 게 맞겠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기의 사용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분사기 최루탄 사용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원론적으로 분사기 및 최루탄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에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사기 및 최루탄 중에 가스 발사총, 역시 여러분들 괄호에서 고무탄 발사 겸용 포함했죠. 자, 여러분 분사기 최루탄의 종류 중에 특히 가스 발사총 사용 기준, 자 먼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가스 발사총도 분사기 최루탄의 종류니까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 그런데 이 가스 발사총은요 사용 폭이 조금은 더 넓어요. 타인 또는 경찰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자, 다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또는 억제. 이 목적을 가지고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 분사기 최루탄의 사용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스 발사총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의 경우에 좀 더 확장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 별표 칩시다. 여러분 경찰관은 가스 발사총 사용할 때에는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m 이내 엄청 가깝죠? 만약에 가스 발사총 고무탄 얼굴에 맞으면요 충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가스 발사총 1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하면 안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최루탄 발사인데요. 여러분 최루탄 화학탄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최루탄을 발사할 때에도 여러분들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루탄 발사는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먼저 최루탄 발사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 여러분들 최루탄 발사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사용할 때는 30도 이상의 각을 유지해야 돼요. 자, 다음 최루탄 발사대로 발사할 때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냐면 기 30,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이상 발사각 유지, 대 15,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 유지, 기 30, 대 15. 쉽죠 여러분? 자,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 발사할 때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 기 30, 대 15. 여러분 이 부분에도 별표 치셔야겠죠?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경찰 장비의 사용, 그리고 경찰 장비 중에서 위해성 경찰 장비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결론은 경찰 장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찰 장비 중에 경찰 장구, 무기, 특히 권총, 소총, 그 다음에 분사기 및 최루탄, 특히 가스 발사총과 최루탄 발사와 관련된 여러분들 사용 기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경찰 장비는 장구,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이제 하나 남았죠? 바로 여러분들 기타 장비입니다. 자, 기타 장비 먼저 여러분들 가스차. 여러분 이 가스차는 역시 가스를 발사시키는 기타 장비예요. 그런데 차예요, 차. 그래서 가스에 중점을 둔다면 여러분들 이 가스차는 불법 집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특수 진압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진압차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 진압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에 중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소요 사태, 갑자기 여러분들 민중들이 급격하게 봉기해서 소요 사태 일으키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대간첩 작전, 대테러 작전. 여러분 가스차는 불법 집회, 불법 시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장비고, 특수 진압차는 여러분들 위험하고 명백한 소요 사태 또는 대간첩 작전, 대테러 작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장비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밌어요. 그리고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물포입니다. 물포. 여러분 물포가 뭡니까? 우리 대포처럼 물을 발사하는 대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물포는 불법 해상 시위, 즉 해상에서 바다에서 불법적으로 시위하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선박 운항정지, 특히 여러분들 우리 서해바다 중국어선 불법 어업 활동할 때 여러분들 물포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외교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포는 불법 해상 시위, 선박 운항 정지에 사용하는 기타 장비다.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타 장비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살수차예요. 여러분 살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장비는요 우리 시험에 크게 언급 안 됩니다. 오히려 경찰 장구,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이 많이 언급되지 기타 장비는 우리 시험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타 장비 중에서 살수차는 우리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기타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살수차는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소요 사태. 자, 소요 사태가 발생해서 타인의 법익,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위험하는 경우 살수차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국가 중요 시설에 직접적인 공격 행위가 있을 때 주로 여러분들 대간첩, 대테러 작전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은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자, 1번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 방지가 어려운 경우. 그만큼 여러분들 이 살수차는 그 사용 요건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 방지가 어려운 경우 뭡니까? 소요 사태. 다음 국가 중요 시설 공격 행위.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살수차는요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여러분 살수차는 현장 책임자 판단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명령 아닙니다. 경찰청장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살수차 사용요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살펴봤죠. 자,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살수차라는 것은 물을 내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압 기준 준수 거리별 수압 기준 여러분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절대 우리 시험에 이 정도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살수차를 사용할 때 여러분 살수라는 건 단순히 살 그러니까 위해를 끼치는 거죠. 수, 물 그러니까 물을 발사해서 위협을 주는 건데 여러분 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 최루액을 혼합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살수를 통해서 위협도 하면서 거기에 최루액을 혼합 사용해서 또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일시적으로 위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관은 당연히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자, 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최루액을 혼합 살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님이 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살수차의 사용 플러스 최루액의 혼합 사용 즉 결론은 사용이에요. 사용. 여러분들 이 사용은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살수차의 최루액을 혼합 살수하는 절차 그리고 방법은 경찰청장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절차와 방법까지 정해놓는 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제법 많이 언급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기타 장비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살수차예요. 이 살수차의 사용 요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최루액의 혼합 사용,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석궁도 기타 장비죠. 다목적 발사기도 기타 장비죠. 도주 차량 차단 장비도 기타 장비죠.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설책 읽듯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경직법에서 경찰관은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검사 플러스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자,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다음 안전검사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안전교육, 안전검사 하여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모두 살펴본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번, 경찰청장이 새로운 위해성 경찰 장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죠. 이때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에 결과 보고서, 이걸 여러분들 어디에 제출한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경찰청장님이 새로운 신규 위해성 경찰 장비를 도입하려고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안전성 검사 실시해야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위해성 경찰 장비가 안전성 검사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한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자,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가 종료되면 경찰청장님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장님, 외부 전문가인 제가 안전성 검사 실시해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의견을 제출하는 건 안전성 검사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떻게 한다? 경찰청장님께 의견을 제출한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외부 전문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그 안전성 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며칠 이내에 제출한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자, 여러분, 경찰청장이 안전성 검사 의견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겠죠. 맞죠? 여러분, 이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는 안전성 검사 실시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한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또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는 건데요. 바로 사용기록의 보관입니다. 자, 이 사용기록의 보관 대상은, 자, 여러분들,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여러분, 모든 경찰 장비를 사용했을 때 사용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되는 대상은 3가지예요. 여러분, 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용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더, 분사기 및 최루탄을 사용했을 때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살수차를 사용했을 때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살수차, 여러분, 이 3가지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살수차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상관은 이 사용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용 기록의 보관 쉬워요, 여러분. 1번, 대상은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다음 여러분들, 살수차. 자, 보관 기간은 3년. 여러분, 끝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은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일 짜증내하는 과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되는 것도 너무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무조건적인 또는 무작정적인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머릿속에 그림, 체계,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여러분들 그림, 연상작용, 체계, 공식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체계화되면 여러분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 특히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즉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과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 여러분들 5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러분 1번 잘 보세요.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려고 한다. 15도 이상의 발사각. 자, 다음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려고 한다. 30도 이상의 발사각.
여러분 이거 제가 쉽게 푸는 방법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기 30도죠. 대 15도죠. 기 30, 대 15. 1번 틀렸죠. 자, 2번을 보시면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틀렸죠? 14세 이하의 자가 아니라 14세 미만의 자라 그랬죠? 그리고 임산부라고 그랬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질문은 분사기와 최루탄의 종류를 물어봐요.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 총.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스 발사 총과 관련해서는 부속 장치, 고무톤 발사 겸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킨다고 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별표 쳐라고 했죠.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가스 발사총,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죠. 이때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됐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론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림화, 연상화, 체계화, 공식화 시키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해성 경찰 장비 설명 중 적절한 것. 자, 기억 볼까요? 자, 먼저 소요 사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살수차에서 살펴봤죠. 옳은 지문. 자,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 이들이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총, 소총 발사하면 안 되죠. 자, 디귿. 여러분, 요거 또 함정이에요. 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여러분, 이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경찰청장에게 의견 제출을 하죠. 여러분, 이 의견 제출은 3개월 이내에 합니까? 30일 이내에 했죠. 말장난. 따라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지문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관서의 장 어느 계급까지냐면
경감까지를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감까지를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여러분 성능이 떨어진 장비 있죠. 그거 개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 장비는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부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관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성능이 저하된 걸 개조할 수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개조를 해서 폐기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이 미음 지문을 보시면 3년간 보관한다.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사용기록 보관이죠. 대상은요, 무기, 분사기 및 최루탄. 마지막 하나 살수차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스차만 해당한다. 살수차만 해당하죠. 틀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문제에 적절한 것은 기읍, 니은, 리을. 여러분 정답은 3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범인, 주치자, 정신착란자. 여러분 저는 이 용어만 봐도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자살 시도 방지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살, 자해 기도 방지.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게 권총, 소총 발사하면 안 된다. 3번 최루탄 발사기. 기는 30이죠. 최루탄 발사기 30도 이상 발사각. 최루탄 발사대 15도 이상 발사각. 기 30, 대 15. 옳은 질문이죠. 여러분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합니까? 대통령,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무회의에 제출합니까? 틀렸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4번 그리고 5번 문제는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생각하시면 너무 쉽게 풀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7강 수업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경찰 장비의 사용, 그리고 이번 8강 수업에서는 경찰 장비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을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경찰 장비와 관련된 파트는 우리 경찰학과 관련된 시험에서 또는 여러분들 승진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8강 수업 우리 마치고요. 다음 시간인 9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제11조의 2 손실보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